안녕하세요. 오직 여러분들의 아름답고 건강한 코만을 생각하는 오직코 윤현철 원장입니다. 코 성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걱정하고 이런 게 염증이죠. 염증 중에서 가장 이렇게 이제 걱정하고 많이 이렇게 들어본 게 구축이에요. 1차적인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코대를 수술할 때는 보통 보형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실리콘이죠. 실리콘은 이물질이기 때문에 몸에 들어가게 되면 몸에서 자기 보호를 위해서 실리콘 주변으로 피막을 싸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우리 몸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정상적인 과정인데 피막이 되게 많이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점점점 두꺼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주변 조직을 이렇게 막 당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코가 이렇게 말려 올라가게 되고 피막이 두꺼워지니까 요 미간이나 이런 데가 두꺼워지고 퉁퉁해지는 겁니다. 실리콘을 안 쓰게 되면 구축이 없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실리콘에 의한 구축은 비교적 교정이 수월해요. 원인이 되는 실리콘을 제거하고 실리콘을 둘러싸고 있는 피막도 같이 제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피부를 좀 늘려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충분히 교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술 직후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실리콘이 없는데도 이렇게 구축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뼈대죠. 연골, 날개 연골, 비중격 이런 것들에 세균이 자라거나 염증으로 인해서 그 일부분이 녹아버리는 경우입니다. 캠핑 가가지고 텐트를 쳤는데 텐트에 그 폴대 있잖아요. 부서진다든지 빼버리면 텐트 천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죠. 코를 둘러싸고 있는 피부 조직이 이렇게 눌러지고 이렇게 쪼그라들게 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도 이렇게 좀 모양을 잡아줘야 돼요. 비중 연골이나 아니면 귀 연골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깨끗한 상태에서 나중에 재수술을 할지라도 모양을 일단 잡아주기 위해서 넣어준다든지 코 안에 솜을 넣고 테이프로 이렇게 부목을 적절히 대고 해서 주저앉지 않도록 이렇게 모양을 좀 잡아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실리콘 피막에 의한 구축보다 훨씬 더 교정이 어렵게 됩니다. 반드시 실리콘에 의해서만 생기는 게 아니고 수술할 때 나 실리콘 안 넣고 싶어요. 다 자기 조직으로 하고 싶어요. 내 걸로 다 하고 싶어요. 꼭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가 조직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염증이 생기거나 그럴 때는 더 심한 구축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염증이나 이런 염증으로 인한 구축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세균에 의한 그 염증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렇게 수술을 할 때 클린한 상태, 무균 상태에서 수술을 해야 되고요. 수술하고 나서도 먹는 약이라든지 음주 흡연을 피한다든지 수술 부위를 손으로 자극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도 상태가 심각하다 그러면 안쪽에 원인 되는 것들을 제거를 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를 받는 게 구축이나 이런 것들을 줄인다든지 구축으로 인한 모양 변화를 줄인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 염증이요 생기는 원인은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세균에 의한 염증을 되게 많이 걱정을 하는데 다른 원인이 더 많아요. 연골에 과도하게 압력이 많이 걸려가지고 연골이 괴사 녹는다든지 이제 여러 번 수술해가지고 우리가 코를 가보면 아래에서 내려오는 혈관, 위에서 올라오는 혈관 그것들이 코 기둥에서 만나게 되는데 여러 번 수술을 하게 되면 절개선이 몇 번 가게 되면 위에서 혈관 잘리고 밑에서 혈관 잘리면 아일랜드 플랩이라고 해서 가운데 부분이 섬처럼 혈액 공급이 끊기게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은 괴사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경우 있어가지고는 되게 많이 어려워요. 이거 교정하기가. 이마 쪽에 있는 피부를 뭐 돌려서 제거를 해야 된다든지 진짜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압력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그 압력이 그 정확하게 뭘 뜻하나요?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늘어나는 게 한계가 있는데 이걸 난 좀 더 높이 좀 더 이렇게 길게 연골이 버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이 연골이 버티다 이제 조금씩 녹게 돼요. 그 부분에 세균이 이제 번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염증이 되는 거죠. 환자에 따라서 정확한 수술 방법 그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좀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건 이 정도 범위다. 안전하게 수술하기 위해서 재료는 한 이 정도를 쓰면 좋겠다. 이제 위험성을 많이 감소시켜 줄 겁니다.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뭐 천하장사도 감기에 걸리고 아주 훌륭한 요리사도 이 요리를 하다가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술이라는 것 자체는 몸에 인위적으로 손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술하시는 원장님도 노력해야 되고 수술 받으시는 분도 수술하고 나서 관리나 이런 것들에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오직코에서 여러 번 다뤄왔던 주제인데 항상 말하기 껄끄럽고 좀 솔직히 피하고 싶은 그런 주제인데 염증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자세히 그리고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어떤 게 있는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 어떤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